웨비나 맛집 쉐어다이티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다이티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랭코드의 올인원 협업 툴을 활용해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작년 코로나 이후에 아마 본격적인 비대면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비대면 시대가 접어들면서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그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웨비나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개발자들의 그들의 개발 역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개발 속도까지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진행하기 앞서서 발표자를 먼저 소개해드려야겠죠. 랭코드 김민준 대표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랭코드 김민준입니다.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발 역량과 함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고자 웨비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이게 오늘 주제가 개발자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주제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개발자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 입장에서 선택하는 게 그 데브옵스라는 문화? 그 문화를 이제 정착을 시켜서 여러 가지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류의 어떤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개발자의 업무에서 뭔가 개발 시작하기 전에 뭔가 계획도 짜고 그 다음에 개발된 다음에 그걸 뭐 코드 빌드하고 뭐 배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을 다 사용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어렴풋이 보기에는 이 랭코드에서 제공해 주시는 이 서비스 하나만 사용하면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네. 그게 맞나요? 네,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거는 네. 이제 여러 툴들을 다 쓰는 게 아니라 통합된 환경으로 네, 마치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많이 쓰실 텐데 네.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마치 저희는 그런 통합 업무 환경으로서 이제 그 두 가지만 있으면 개발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저희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자들에게 좀 알맞은 그런 통합 업무 환경을 제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는 발표자를 함께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개발 역량 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사실 도대체 무엇이 정말 개발 역량을 나타내는 건가? 네, 코드를 많이 쓰면 이건 또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지표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잘 모르고 네. 뭔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Developer Velocity Index 라는 개념이 나와서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맥킨지 등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웨비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네. 바로 그런 Developer Velocity Index, 이 DVI 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는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자들이 왜 회사에서 왜 KPI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개발자들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런 성과 지표로도 이걸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과 지표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네. 보면 저희 팀과 조직의 어떤 얼마나 이제 체계성이 있는지 잘 할 수 있는지인데요. 한번 네. 정의를 간단하게 볼까요? 네. 그래서 Developer Velocity가 도대체 뭔데? 라고 물어보자면은 네. 한마디로 얘기할 때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서 네. 혁신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즉 개발이 이제 얼마나 버그가 안 나고 이런 것들은 네네.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건 아닐 수 있어요. 네. 결국 좋은 소프트웨어란 건 좋은 성과를 내는 소프트웨어다. 그렇죠. 그리고 뛰어난 개발자는 그런 뛰어난 사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뭔가 예전에 좀 능력 있는 개발자라고 하면은 남들이 뭐 한 달 걸려서 개발해야 될 거를 뭐 일주일 만에 뚝딱 만들어낸다거나 네. 그게 아니면 되게 뭔가 기능이 뭔가 혁신적으로 뛰어나다거나 뭐 UI UX가 되게 좋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거나 네. 그런 거였는데 그런 걸로만 그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맞습니다. 분명히 그게 이제는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 네. 그거를 이렇게 뭔가 지표로 만들어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UI, UX라든지 네. 빠른 개발 시간이라든지 네네. 모두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씩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네. 그것들이 결국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하는 게 비즈니스 성과를 내기 위한 것.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더 많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Developer Velocity는 왜 이렇게 화제가 되는가? 그럼 지금까지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맥킨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뭘 해야 이런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에 네. 이런 디지털 전환을 잘 할 수 있을까 네.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Developer Velocity라는 지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IT 소프트웨어 산업군만이 아니라 이제 금융, 제조, 헬스케어 등등 12개 산업군에 전 세계 440개 대기업들을 조사를 했는데 네.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핵심이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긴 요즘에 회사에서 개발자 없으신 회사는 거의 없다고 봐도 이제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자들의 그런 어떤 역량이 진짜 그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됐는데 그런 걸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로 만들어냈다고 또 하네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발자 없는 회사 없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 말한 것처럼 이제 모든 회사는 곧 소프트웨어 회사가 됐습니다. 네, 진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리고 뭐 개발자 채용도 뭐 다들 워낙 이제 신경 쓰시고 어려운 게 있겠지만 네. 마찬가지로 모든 산업군에서 개발자 채용 어렵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몸값이 제일 높은 것뿐만 아니라 진짜 채용하기 어려운 게 개발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채용을 하고 활용하는 것도 또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또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거며 뭐 그런 어떤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많지 않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하는 것이 그럼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큰 차이 나는가 네. 통계로 확인해 봤더니 네. 이제 상위 기업들, 즉 25% 상위 25% 기업이 네. 하위에 비해서 네. 여기 나온 것처럼 5배 야. 매출 성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즉 매출 성장이 5배 차이가 날 만한 지표들은 되게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제 이 많은 산업군들, 12개 산업군 사이에서 네. 그 개발 역량이 비즈니스에 큰 차이를 낳았다. 이게 저희가 이 개발 역량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될 타이밍이다. 네네네. 라는 걸 말해줍니다. 앞으로는 개발자가 더더욱 더 지금도 물론 대접을 많이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몸값이 더욱 올라가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네.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 간단히 이제 이런 지표 측정 항목들이 네. 상당히 종합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범주로 봤을 땐 세 가지 범주가 있고 기술 범주,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네네. 아키텍처라든지 뭐 테스트, 이런 유닛 테스트나 이런 걸 자동화를 한다거나 네. 인프라나 플랫폼에선 뭐 클라우드를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네. 뭐 도커나 이런 컨테이너는 잘 쓰는지 등이 있겠고, 말씀하시는 개발 도구, 데브옵스나 CI/CD 이런 도구들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술 범주에만 주목했다면은 이 다음에 또 새로운 것이 근무 관행,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는가 또 중요합니다. 이게 개발자들은 뭔가 일반적인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과 업무 스타일도 다르고 업무 행태나 여러 가지 많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마찰 이런 것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게 되게 애매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좀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기술 부채, 이제 기술 부채라 하면 우리가 이제 코드를 잘 정확하고 좋은 코드를 짜야 되지만 또 현실적으로 시간이나 이런 걸 쫓겨서 이제 임시로 땜빵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언젠가 갚아야 되는 부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별한 개발자, 뭘 개발하던 개발자가 나가고 네. 그랬을 때 그 빵꾸난 거를 또 어떻게든 메우기 위해서 막 외주 뭐 맡기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 고스란히 우리 회사의 버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특히 스타트업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에선 사업에 큰 임팩트를 주기도 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처음에는 적당히보다 이제 쉽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사용자가 10만 명, 100만 명이 되면 감당이 안 되겠네요.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이제 시장에서 꽃을 피우는 그 단계에 이제 부채가 돌아와 버리는 겁니다. 진짜 안타깝겠어요, 진짜. 네. 우리 지금 막 이렇게 막 밀려드는 고객들을 커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기초 공사가 잘못돼갖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 부채를 또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사업의 속도를 느리게 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적당히 어떻게 잘할 것인가 네. 그런 게 이제 측정의 또 대상이 되는 거고요. 네네네. 뭐 당연히 또 항상 강조해도 모자란 것이 보안이죠. 네, 보안, 그쵸. 컴플라이언스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게 그냥 단순히 보안 전문가 몇 명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 실천하는 사람들 모두, 개발자들, 맞아요. 참여자들 모두가 같이 지켜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 부분이나 또 오픈소스 개념들은 뭐 워낙 다들 익숙하시겠죠. 이런 오픈소스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새롭게 떠오르는 개념이 이너소스입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너소스. 그래서 오픈소스는 이제 완전히 이제 오픈된 제3의 우리 조직 밖에, 회사 밖의 코드라고 하면 이너소스는 우리 조직과 팀 내부에서 코드입니다. 우리만의 코드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게시판 만드는 코드를 다른 A팀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우리 팀에서 또 게시판을 만들 때 이럴 때 완전히 오픈 게시판 소스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 회사의 게시판 소스 있으면 그래도 적합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겠죠. 아마도. 그래서 오픈 소스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너 소스가 접근성도 높고 관리하기에도 좋고 또 오픈 소스는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너 소스는 우리 회사에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간단히 연락해서 티타임도 가질 수 있고
네. 훨씬 더 활용할 수 있는 뭐 활용도는 훨씬 높겠어요. 맞습니다. 오픈소스보다. 그래서 그런 이너 소스까지도 활용하는 것과 역시 애자일, 어떻게 애자일을 잘 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런 디벨롭 벨로시티에 기여하는 요소들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제일 아마 좀 생소할 수도 있고 네. 생소하다고 한편 앞으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된다는 네. 이야기가 돼요. 네. 즉 조직 지원, 개발자, 아까 기술과 이런 업무 관행은 개발팀 내부에서 네네. 어떤 관행이나 제도에 가까웠다면 이 조직은 개발팀을 넘어서서 그러네요. 회사 차원에서의 문화나 네. 프로세스에 네. 들어갑니다. 이렇게 조직적 지원의 항목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HR팀에서 다룰 법한 그런 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HR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회사 전체가 이런 경영진 리더급들이 네, 같이 네, 생각해줘야만 하는 네. 주제인 건데요. 그래서 팀도 우리 팀이 애자일 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팀이 애자일 하기만 한 게 아니라 목표 설정이나 이런 그냥 구형 과정에서 네. 얼마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되는지 네. 그리고 문화 측면에서는 얼마나 이런 지식 공유가 잘 되고 또 이런 버그나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좀 네. 서로 건설적으로 네. 뭐 잘못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네. 네, 그걸 빨리 해결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라는 좀 더 건설적인 토론이 되게끔 하는 문화 그런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문화나 또 인재 관리, 채용부터 이 사람을 어떻게 또 잘 활용할지 네. 그 제품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매니징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PM이라고 하면 네. 이 개발자 이런 벨로시티 인덱스에서는 프로덕트 매니징을 좀 더 강조합니다.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 안에 하위 항목에 있는 제품 자체를 관리한다. 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제품의 한 생애 과정인 거죠. 즉 우리 개발로 끝난 게 아니라 네. 이 개발된 제품 서비스가 시장에 나가서 네. 사람들을 유인하고 네. 또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 네. 그 전체 과정을 우리가 개발하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 네. 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원격 근무 이런 새로운 근무 환경에서도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네. 이런 것들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가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쉽게 여기 웹사이트에서 평가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준비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링크에서 설문조사 진행하시면은 네.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나의 DBI 스코어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각 영역별로 범주별로도 나오지만 이제 실제 사이트에서 검사를 해보시면은 이제 각 이런 부족한 점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팁 같은 것도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아마 좀 더 도움이 이제 측정이나 활용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우리 회사의 개발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경영진한테 어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 자료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은 여기에서 이만큼 잘하고 있다. 내지는 네네. 이만큼 약간 모자람 점은 있으나 네. 이런 걸 통해서 보완하면 된다. 네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자끼리도 얘기하기가 좀 구체적인 개념으로 나오기 어려운 면도 있는데 네. 개발자가 아닌 사람과도 이렇게 소통이 되겠다. 터놓고 네. 이거가 필요하다, 네. 이게 중요하다 네. 라는 걸 쉽게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뭔가 개발팀이라고 하면 뭔가 그 회사에서 약간 아웃사이더 느낌, 약간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 되게 그동안은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경계가 많이 이제 좀 없어지는 그런 이제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언어가 좀 다르다 보니까 네네. 커뮤니케이션에도 약간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뭐 그런 어떤 오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줄어들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마 이제 이 설문을 하시거나 하면은 네. 로우 코드, 노 코드 이런 좀 약간 생소한 말이 나오게 돼요. 네. 그럼 이제 아마 들어보실 수도 있겠고 네.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로우 코드는 코드를 최소한의 코드만 작성을 하는 네. 개발 방식이고 네. 노 코드는 드래그 앤 드롭 같은 걸 통해서 코드를 아예 안 쓰고도 홈페이지나 웨브사이트 등을 네. 만들 수 있는 방식을 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정의 자체는 좀 그럼 코드를 어떻게 안 쓰고 개발한다는 거야? 아니면 이런 걸 뭘 개발할 수 있는 거야? 네. 궁금하실 텐데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걸 이미 이렇게 또 할 많이 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보면 되게 아는 것들 중에서 얘가 로우 코드였어 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관련 노션이라든지 네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설문조사하는 뭐 폼, 타입폼, 구글 폼 이런 것도 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노 코드의 한 종류 하긴 이렇게 해당합니다. 진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뭔가 그럴싸한 설문 양식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폼이 폼은 폼이지 소프트웨어가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아주 복잡한 소프트웨어는 아니지만 분명히 정보를 받아서 네, 나에게 네. 모아서 보여주는 그렇죠.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일반인들도 쉽게 만들고 쉽게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로우 코드, 노 코드의 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전문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뭔가 개발에 대한 경험은 다들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나온 개념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시민 개발자라는 개념인데요. 네, 오, 되게 용어가 멋있습니다. 무슨 옛날 무슨 그 그리스 시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네. 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개발자가 아닌데 네.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내가 필요해서 만드는 사람들. 그러네요, 네. 진짜. 이 사람들을 이제 좀 멋있게 그냥 개발자 아닌 사람들보다는 네. 시민 개발자 여러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야, 그럼 이제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개발자 아닌 사람이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나 이제 가트너의 예측에 따르면 네. 2023년에는 네. 전문 개발자보다 오히려 시민 개발자가 네. 4배 더 많을 것이다. 오. 즉 개발에서 물론 이제 중요한 항목, 네. 이제 기술적으로 뛰어나야 되는 항목, 크리티컬한 항목은 당연히 전문 개발자의 몫이어야 되지만 네네네. 개발이라는 넓은 범위에선 이런 시민 개발자의 기여도 굉장히 커지는 것이 추세입니다. 네. 야. 네, 그래서 누구나 개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네. 개발을 IT 부서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업무가 아니라 개발 사업 부서에서 개발을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이런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IDE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네. 저는 로우 코드, 노 코드를 쓰는 것. 네. 그리고 우리 전문 개발자는 업무 자체가 개발이지만 네. 한편에 시민 개발자들은 업무를 위해서 개발을 하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시민 개발자, 전문 개발자 협업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시민 개발자 쪽에서 더 많이 나오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구체화시키는데 전문 개발자가 좀 더 도와주고.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경계가 좀 나눠져 있기는 해요. 네. 우리 전문 개발자들, 우리 개발자들이 하는 업무랑 네. 이게 이런 폼을 만들고 네, 사람들의 네. 설문을 받는 걸 네.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오고 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구분하지 않고, 즉, 그냥 이 설문을 받은 걸 보통 이제 개발 부서가 아닌 쪽에서는 뭐 네. 거의 수기에 가깝게 직접 맞아요. 센다거나, 맞아요. 네, 네. 네, 네. 집계도 뭔가 엑셀로도 겨우겨우 네, 하곤 한데, 맞아요. 이거를 가령 저희가 저희 서비스에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저희 서비스 유입과 함께 대시보드에 나오게 네. 한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회사의 어떤 업무 방식을 확실히 바꿀 수 있는 네. 건데, 지금은 그 경계가 닫혀 있기 때문에. 네. 야, 네. 그러면 진짜 뭐 예를 들어 뭐 기획자가 뭔가 우리 회사의 서비스의 유입량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뭔가 보고를 할 때 그럴싸한 PPT에 막 이미지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기획자 딴에서 대시보드 같은 거 뚝딱 만들어갖고 바로 그냥 보고할 수 있는, 그리고 경영자는 그냥 어딘가에 접속해서 그걸 보기만 하면 되는 뭐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겠네요. 맞습니다. 해서 실제로 그런 니즈들은 이제 시민 개발자 이런 사업 부서 쪽에서도 훨씬 더 많겠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파워포인트 내가 만들어야 한다. 네, 이거 네, 같은 경우 네. 기정사실로 그러니까요. 주어진 것으로 생각했는데, 네. 요즘엔 안 그래도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안 해도 알아서 대시보드 나올 수 있으면. 네네네. 그렇죠. 경영진도 굳이 일주일씩 보고를 그러니까요. 그거 기다리지 체해보려지 않아도 되고. 않아도 혹시 그냥 밤에라도 일어나서 네, 바로 네. 접선만 하면 되는. 네.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사실 시민 개발자들, 이런 IT 부서 밖의 사람들이 또 업무가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 같은 개발자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런 현업 부서에서 요청이 와요. 네. 자, 이런 거 하나 띄워주세요. 네네네. 만약에 이거 요청으로 보기 시작하면 업무가 지금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이것도 나의 하나의 또 일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너네가 충분히 이렇게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맞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네요. 이 둘의 협력, 시민 개발자, 전문 개발자. 네. 지금 개발자로서 같은 동지 의식을 가지고 그러네요, 진짜. 협력을 해보는 게 앞으로 중요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측정 같은 것도 해보시면서 네. 이제 결과도 나오겠지만, 네. 이제 10가지 교훈을 간단하게 한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리한 게 있습니다. 네. 뭐 너무 당연한 얘기, 너무 많이 들으신 얘기일 수도 뭐 있겠지만, 당연히. 클라우드 네. 채택, 또 네.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네. 이게 안 되면 다른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일단 기본 전제로 이게 돼야지만 나머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런 로우 코드, 노 코드도 대부분 클라우드 기반이니까요. 베이스니까. 네. 그다음 말 그대로 표준화와 유연성 두 가지에서 CI/CD나 코드 관리, 버전 관리는 표준이 돼야 되지만, 네. 한편으로 개발 도구는 표준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 나한테 맞는 입맛에 네. 맞는 그런 개발 도구가 있을 테니까요. 네, 좋은 개발 도구, 마음에 드는 걸 쓰되 네. 표준이 되는 부분은 CI/CD 정도 있고, 현대화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아키텍처나 데이터 플랫폼은 조금은 다른 게 현대화가 된 후에 도입하는 게 좋다. 네. 그리고 보안 관련해서는 제일 어렵지만은 이제 소수의 보안 전문가가 아니라 이 참여하는 개발자, 그리고 이제는 시민 개발자들까지 네. 디지털 신뢰,
이제 이런 설문을 받을 때 개인정보 처리라든지 데이터 유출 문제 막는 것들 네. 중요하고 네. 애자일에선 자율적인 의사결정. 우리 애자일을 어떻게 우리 데일리 스크럼 이런 미팅을 몇 분 해야 될까요? 이런 얼마나 주기를 해야 될까요? 네. 여기도 상당히 어렵지만은 네. 그걸 떠나서 이 개발 목표가 우리 팀에서 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꽂혀 내려오는 건지 네. 사실은 꽂혀 내려오면 애자일 해도 의미가 안 없을 되죠.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해야 되고 오픈소스 있어서 이런 오픈소스는 뭐 이미 나온 코드를 또 만들 필요가 없다. 네, 네. 개발의 효율성만에서 많이 생각하기도 하지만 네. 사실 이제 개발 인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오픈소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도 이 스타트업이지만 인재 채용, 개발자 채용할 때 얼마나 이 개발자로서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들 물으셔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스택도 쓰고 이런 거에서 저희가 많이 최신 기술들을 기여하고 있다. 네, 네, 라는 네. 것들이 그분들에게 많이 어필이 됩니다. 네, 그런 오픈소스도 있고 역시 이너소스 활용하는 것들 이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좀 새로운 개념인 만큼 반대로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 처음 해보기만 해도 효과가 되게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고 인재 유치에서도 우리 돈 많이 줘요. 좋은 장비 네. 줘요. 물론 중요하죠. 네. 그냥 우린 이런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어요. 이런 서비스로 세상에 기여해요. 네, 네, 네. 같은 것들. 네. 그리고 제품 관리. 즉 개발을 잘하는 것과 함께 이 개발을 잘하는 게 어떻게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UI, UX를 잘 다듬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쓸까? 혹은 DB 튜닝, 쿼리 옵티마이징을 해서 네. 반응 속도가 1초에서 0.1초로 떨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더 제품을 많이 쓸까?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품과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어찌됐든 약간 정리를 해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클라우드를 이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주어지는 다양한 도구들 중에서 나한테 입맛에 맞는 거는 맞는 것대로 쓰면 되지만 표준화 시킬 것들은 반드시 표준화를 해서 이제 써야 되고 저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뭔가 좀 관심이 갖는 그런 항목이라고 할까요? 그게 7번인 것 같은데 네. 기존에 뭔가 뭐 소위 잘 나가는 그런 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네. 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이너소스가 되게 강력한 회사들이라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의 그런 강력한 서비스를 나도 한번 배우고 싶어. 그리고 저 안에서 뭔가 성장하고 싶어. 라는 것 때문에 그쪽으로 좋은 개발자들이 몰리는 거니까 이너소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너소스를 쓰려면 그리고 팀과 팀 사이의 코드가 네. 오픈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또 쉽게 물어보고 네. 또 쉽게 답을 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만든 코드가 나만의 어떤 무기 이렇게 활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곧 나의 권력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뭐 현실적으로 또 그렇게 되는 이유도 네. 물론 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오픈 소스들 네. 유명한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도 그렇고 네. 사실 이런 클라우드 시대를 연 AWS도 네. 아마존 내부에서 쓰려고 맞아요, 만든 맞아요. 플랫폼이잖아요. 그렇게 시작했죠. 네, 이런 우리가 아는 오픈 소스나 커다란 제품도 어떻게 보면 이너 소스, 이너 플랫폼에서 시작했다라는 네. 걸 보면 확실히 이제 성공에 네. 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노소스로 잘 만들어서 보니까 이거 우리만 쓰긴 좀 아까운데? 오픈하지 뭐. 그게 오픈소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개발자 역량에 관해서 쭉 살펴봤고요. 네.